앞에 보십시오. 1번 보시면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이 아닌 건 물어봤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세요. 왜냐면 우리 재무 상태표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대표적인 게 손익계산서 있었죠. 그래서 둘 다 총액주의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총금액으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는 구분해서 뭐 한다 그랬죠? 표시한다 그랬죠. 손익계산서는 구분해서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유동성 배열법이라고 해서 현금화가 빠른 순서. 그 다음에 비용이 발생주의라 그랬죠. 그래서 손익계산서세요. 그 다음에 몇 년 기준이요? 1년 기준. 그 다음에 실현주의는 수익이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잉여금 나눠라. 자본잉여금하고 이익잉여금. 그 다음에 돈 벌려면 돈 써라. 그 다음에 가짜 계정 쓰지 말자.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2번 기말재고자산을 확인하기 위하여 창고에 있는 재고자산을 실사한 결과 창고에 보관 중인 재고자산의 가액은 200만원으로 확인이 되었대요. 이외의 자료 가지고 정확한 거 뭐해라? 계산해라. 그래서 일단은 200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이제 미착상품. 그래서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하여 운송 중인 거. 요거는 우리 회사 상품 맞죠? 네, 왜냐면 선적지 인도 조건이면 선적 시에 뭐가 되는 거예요? 매입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그 다음에 시송품. 시송품은 상대방이 구매 의사를 뭐요? 표시. 그러면은 40%는 표시했으니까 여기 일단 얼마였냐? 15. 그 다음에 40% 표시했잖아요. 그러면 50만원에 몇 프로요? 60%. 그래서 얼마 나와요? 30만원. 그 다음에 장기 할부 판매인데 할부 판매는 물건 팔면 땡이에요. 그래서 회수가 됐든 안 됐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장 없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적송품. 적송품은 누가 팔았을 때요? 수탁자가 뭐 했을 때? 판매했을 때. 그러니까 문제 나왔을 때 최대한 본인이 아는 걸 적으셔야 돼요. 네, 적어보고 그 다음에 제가 적어드리는 거랑 기억 안 나는 거는 다시 꼭 기억하시고 75% 팔았다 그랬잖아요. 그럼 몇 프로 못 판 거예요? 25%. 그러면 얼마 나와요? 10만원.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이거 다 더하면 255만원인데 255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문제 나오면 어떨 때 사고 판 건지 이거 잘 나와요. 비슷한 문제. 그러니까 이렇게 꼭 계산 문제 아니더라도 말로 하는 문제 잘 나오니까 잘 준비 좀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다음 거 보시면 3번 유가증권.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요거 몇 번 설명드렸었는데 시장성이 있다 그러면 단기 매매예요. 근데 여긴 시장성이 상실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시장성이 없다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매도 가능 증권이세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만기가 아니고 뭐라고요? 매도 가능이세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다음 거 보시면 4번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우리 매입 시에 부대 비용은 원가 처리한다 그랬었죠. 1번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유형자산을 외부 구입한 경우 부대 비용은 합친다라고 했었었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세, 우리 취득세는 부대 비용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세요? 2번이 됩니다.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유형자산 취득과 관련되어 국공채 등을 불가피하게 매입하였을 경우 그때 매입 금액과 현재 가치와의 차익도 부대 비용 맞아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4번 유형자산 설계와 관련된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취득세도 부대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요것도 잘 나와요. 이거 2번하고 연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위탁 판매는 누가 팔았을 때요? 소탁자가. 그 다음에 시용 판매, 요거는 상대방이 구매 의사를 뭐 할 때요? 표시할 때. 상품권 판매, 일단 정답은 1번이에요. 상품권 판매는 상품권을 회수하고 물건을 뭐 했을 때요? 판매했을 때. 그 다음에 할부 판매는 그냥 무슨 기준이요? 인도 기준인데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이거는 재무회계거든요. 재무회계가 이렇게 되는 거고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장기할부 판매만 부가가치세에서 장기할부 판매만 대가의 각 부분을 뭐 하기로 한대요? 받기로 한대요. 이렇게 좀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그거는 참고를 좀 해주십시오. 요 가끔씩 시험 문제에 출제됩니다. 그 다음에 6번 원가액에 원가액의 개념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통제 가능 원가라고 있는데 이 통제는 누가 하는 거예요? 사장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 통제하려고 맨날 간섭하잖아요. 이거 이렇게 해라 저거 저렇게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일반 사원이 가갖고 그럴 순 없잖아요. 그 다음에 매몰원가 요것도 잘 나옵니다. 매몰원가의 뜻은 이미 뭐 한 거예요?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 거 찾는 거예요. 매몰원가 나오면. 그래서 관련이 없다. 그래서 2번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기회원가. 여기에서 기회원가의 키포인트는 마지막에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그래서 만든 얘기입니다. 결론은. 그래서 기회원가는 우리가 항상 여러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이상 선택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선택 방법이 있는 경우 선택 후 나머지 중에서 효익이 가장 큰 것. 그래서 거기 마지막에 보시면 가장 최대 금액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관련 원가는 관련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관련이니까. 근데 거기는 마지막에 보시면 간접적이라고 되어 있죠. 직접적이라고 나와야 돼요. 직접 관련이 있는 걸 무슨 원가라 그래요? 관련 원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7번의 정답 2번이에요. 우리 보조금은 배부 방법에 세 가지 있어요. 직접 있고 단계 있고 상호 있고. 직접은 보조금은 상호 간에 용역 수수 관계가 뭐 할 때요? 중요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단계는 배부 순서 정하고 직접 배부와 상호 배부의 무슨 단계요? 절충. 그 다음에 상호는 가장 정확, 계산은 뭐요? 복잡. 그래서 1번 직접 배부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정 보조부문 원가가 다른 보조부문에 배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에다가만 배부한다. 그래서 무슨 배부법이에요? 직접 배부법. 그 다음에 단계 배부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배부되는 보조부문 원가는 다른 보조부문에는 배부합니다. 근데 거기에 배부되지 않는다. 그래서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상호배부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배부 순서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요. 순서 나오면 무조건 무슨 배부법이에요? 단계 배부법. 그 다음에 4번 가장 정확한 거.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세요? 2번이세요. 그 다음에 8번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선입선출법,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
우리 선입선출법의 완성품 환산량 이렇게 된다 그랬습니다. 1 플러스 말 마이너스 뭐요? 초.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재료는 전량 투입이래요. 그러면 거기 완이 없죠? 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요거까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것도 외우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외워도 맞추기 힘든데 못 외우면 그냥 찍고 이해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암기 잘 안 되신 분들은 다시 꼭 하시고. 그리고 제공품 수량. 그래서 기초 제공품, 단기 착수량, 완성품 수량, 기말 제공품, 공손품 수량. 그래서 기초가 400개, 착수가 5000개, 기말이 2000개. 차변과 대변 어때야 되죠? 같아야 되죠? 그러면 몇 개 나와요? 3400개 나와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이죠. 완이 몇 개 나왔었어요? 3400개. 그 다음에 말이 2000개. 그 다음에 초가 몇 개예요? 400개. 그럼 몇 개 나와요? 5000개. 그래서 정답은 4번. 이 정도는 맞춰야 됩니다. 뭐 꼰 것도 없어요. 요거 하나만 기억나면 맞출 수 있죠. 그래서 이거 못 외우신 분들은 다시 꼭 외우시고. 다음에 다음 거 또 보시면은요 9번 연산품인데 우리 이거 배운 적 없고요. 모두 정답이에요. 모두 정답. 범위 바뀝니다. 연산품 처음 들어보죠? 앞으로도 없어요. 그 다음에 10번. 그리고 이건 꼭 아셔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모두 정답이라는 게 나와 있으니까 알지만 시험 때는 이게 모두 정답인지 뭔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찍기라도 꼭 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 보면 문제 풀라 그러면 모르는 거 비워놔. 왜 비워요? 1, 2, 3, 4인데 찍으면 되지. 주관식 비우는 건 이해를 해요. 주관식 모르니까 못 푼 거. 근데 객관식을 비워놓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10번 보시면은요. 당월의 기말 제품 재고액을 구하면 얼마인가?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요거예요. 당월 기초 대비 기말 제품 제공품 재고액이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감소했죠. 요걸 이해하셔야 10번을 맞출 수 있어요.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세 번째 거에 총 제조 원가. 총 나오면 긴 거라고요? 짧은 거라고요? 네, 짧은 거예요. 뭐 한 거요? 짧은 거. 아이고, 왜 이래. 그래서 보시면 제공품, 기초 제공품, 단기 총, 제조 원가, 단기 제품 뭐요? 제조 원가, 기말 제공품. 그 다음에 얘 갖고는 안 되죠. 제품까지도 가야 돼요. 왜냐면 거기에 보시면 제품 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기초 제품, 단기 제품, 제조 원가 팔리면 매출 원가, 남으면 기말 제품. 그래서 거기 처음에 보시면은요, 당월 기초 대비 기말 제공품 재고액이 얼마가 줄어드셨대요? 네, 38만 원이 뭐 하셨대요? 줄어드셨대요. 그 다음에 당월 발생한 게 총 얼마 발생했어요? 312만 4천 원. 그러면 여기 얼마예요? 38만 원. 아, 38만 원이 여기가 아니죠. 네. 여기가 마이너스 38만 원이 나와요. 맞죠? 왜냐면 증가했다고요? 감소했다고요? 감소. 그러면 여기가 얼마 나오냐면은
350만 4천 원 나옵니다. 왜냐면 차변과 대변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러면 350만 4천 원에서 38만 원 빼면은 잠시만요. 350만이 아니고 맞나? 잠시만요. 3124 빵빵빵 더하기 380 빵빵빵. 맞네요. 350만 4천 원. 요걸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에선 이것만 이해하면은 그냥 산수입니다. 나머지는. 총이 350만 얼마요? 4,000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매출원가가 얼마라 그랬냐면 362만 4,000원. 기말이 얼마예요? 62만원. 그러면은 362만 4,000원에서 62만원에서 350만 4,000원 빼면 74만원. 74만원? 잠시만요. 362만 4,000원. 죄송합니다. 여기가 아니죠?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전월 기말. 작년의 기말은 올해 기초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얼마냐? 얼마냐면 62만원. 그래서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기초보다 기말이 증가했다가 아니고 감소했다. 그 다음에 전년도 기말은 올해 뭐라고요? 기초. 이 두 가지가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62만원에다가 350만 4천원에서 3624 빼시면 50만원 나와요. 근데 50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중요한 건 이거예요. 기초보다 기말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줄어들었다. 요거 이해하는 거 하나 하고 작년의 기말은 올해 뭐라고요? 기초. 이렇게 두 가지 좀 중요합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보실게 11번 기타 소득 중 과세 방법이 다른 하나는 정답은 1번. 1번에 뇌물 있죠? 예, 요거는 종합과세예요. 왜냐면 뇌물 주면서 세금 띈다 안 띈다? 안 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분리과세예요. 왜 그러냐면은 복권 당첨되면 세금 띄고 받죠? 승마투표권도 세금 띄고 받아요. 연금 받을 때에도 일부 세금 띄고 받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1번의 뇌물. 뇌물 줄 때 세금 띄고 줘요? 아니죠. 나 연말정산 받아야 되니까 세금 띄게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뇌물 주는데. 은근 뇌물 잘 나와요, 시험에. 그 다음에 12번, 이건 어려워요. 옳지 않은 거죠. 그래서 1번 보시면 두 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가 주택을 전세로만 임대하고 받은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맞아요. 그 다음에 2천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도 맞습니다. 근데 솔직히 요즘에 수입이지. 네, 보증금 말고 2천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 정답은 3번이에요. 본인과 배우자가 세대를 달리하여 주택을 소유하여도 주택수는 합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1가구 2주택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이거예요. 여기 보세요. 가구. 네. 가구잖아요. 개인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따로 산다라고 해도 우리가 한 가족이면은 그 가족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려고 이혼하시는 분도 실제 있어요. 슬픈 얘기지만 일명 위장이혼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명의 같은 거 빌려주지 마시고 주변에 혹시 부동산 한다 그래서 명의 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 종종 있어요. 나중에 골치 아파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통장 잊어버리면 바로바로 신고하시고 요즘 통장 잊어버리면 대포 통장 돼버리잖아요. 아니면 저기 보이스피싱 통장 되고 내가 제공 안 했어도 보이스피싱 통장 되면 제가 듣기로는 그거 풀리는데 3년에서 5년 정도 걸린대요. 그렇게 해서 쓰인 통장 주인께 내가 어느 정도 내가 안 했더라도 이거 풀기가 쉽지 않대요. 그래서 통장 같은 거 문제 생기면 바로바로 처리하라 그러더라고요. 위장결혼도 있죠. 위장결혼도 있어요. 우리나라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외국에 종종 있죠.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 한국에도 있긴 있을 거예요. 알게 모르게. 많지는 않지만. 뭐 그런 거 한두 개겠어요. 뭐 별의별 거 다 있잖아요. 그 다음에 13번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배제 사유인데요. 정답은 1번인데 이거 딱 한 번 설명드렸었어요. 얼마 전에 실기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5%라고 얘기한 적 있었어요. 근데 거기 몇 프로라고 되어 있죠? 네, 3%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1번. 3%가 아니고 몇 프로라고요? 5% 초과해야 돼요. 그 다음에 14번의 영세율. 영세율은 우리 간접 수출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수출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수출 맞고 국외 공급도 수출이죠. 내국 신용장도 영세율이잖아요. 지금 몇 번 남아요? 4번 남죠. 이 정도는 맞춰야 돼요, 시험장 가서. 근데 솔직히 12번, 13번은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12, 13은. 근데 14번 정도는 시험 때 꼭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5번의 정답 3번이에요. 왜냐면 구매확인서잖아요. 우리 영세율 뭐요? 세금계산서, 내국, 신용장, 로컬, LC. 그 다음에 구매 확인서.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3번. 구매확인서는 세금계산서 발행한다, 안 한다? 발행한다. 그 다음에 실무시험 1번이 일반 전표예요. 무슨 전표요? 일반 전표. 2시 50분까지 시간 드릴 테니까 분개하시고 입력도 하세요. 그래서 50분 되면은 맞추고 그 다음에 쉬었다가 뒤에 거 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6월 5일 보시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간이 과세자인 골목 토스트에서 영업부 직원들이 먹을 간식용 토스트죠? 그러면 보시면 무슨 부 직원이에요? 영업부죠. 그러면 영업부니까 몇 번대요? 800번대. 복리후생비 22,500원. 대변의 현금 얼마요? 22,500원.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6월 12일 당사는 보영에게 대여한 당기대여금인데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두 번째 줄에 대손충당금 조회. 이거 나오면 무조건 여기 가서 조회하세요. 학계자네 시산표. 여기가 제일 편해요. 딴 데서 찾았어도 상관없어요. 재무상태표 가도 있어요. 근데 여기가 제일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가서 찾는 겁니다. 어딨냐? 여기 합계잔액 시산표 가셔서 몇 월 며칠이요? 6월 10일.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을 찾는 게 아니고 당기대여금을 찾아야 되는데 왜 안 나오니? 6월 10일. 이게 왜 이래?